소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장 김수환 고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한숨을 좀 놓이시는 그런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3시 반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미국의 증시가 유럽에서 이제 22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물 입찰 결과가 또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부양책 서명 등에도 이제 서명을 하면서 대내적으로 이제 좋은 재료가 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급등세도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이 금리 레벨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성장률을 3.9에서 4%, 0.1%포인트 정도 올려서 시장에 대한 또 자신감도 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쿼드라 위칭 데이 때 좀 사람들이 다 겁을 먹기는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대내적인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주면서 최근 어려웠던 이 투자자들에게 약간 단비 같은 그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다시 상승 랠리를 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단정 짓기에는.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920에서 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25포인트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기술적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 랠리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막 추격을 하기보다는 매물이 한번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사실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점을 여러분들 포지션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서 이슈 토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대급 경기 부양 법안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 미국 경기 회복 수혜준에 관심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빠르게 최종 서명한 역대급 초대형 미국 경기 부양 법안 통과는요.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입법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도 조만간 시차를 두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요약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겠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하원 의원에서 1.9조 달러 부양책 서명을 하루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금주 주말부터 이제 1인당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부양 패키지가 이제 실물 경제에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하고 지금 행정부가 3조 달러, 우리나라 따지면 3,400조 원이죠.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5월 정도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지금 불고 있죠. 그래서 선박이라든가 원자재, 중공업 분야에서 지금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데, 선박에서는 HMM, 펜오션, 대한해운, 이런 같은 해운주들이 지금 추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종도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기계가 21%나 상승을 하면서요. 이 중장비 업체들의 분위기까지 좀 띄우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답은 하나죠.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근데 이게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흥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광산도 또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3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침반을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곡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적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당분간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혁신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혁신과 그다음에 이런 신기술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길게 본다면은 결국은 성장주의 매력이 전 더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시장의 자금이 움직이는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그냥 이상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잘 가는 업종이죠. 원자재나 건설, 중장비 이런 섹터를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경기 민감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조선, 철강, 해운 그리고 건설기계 섹터의 핵심 유망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통과됐고 서명 처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동일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사실 주식을 볼 때요, 제 생각은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어떤 걸 주목해서 보냐면은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은 종목을 이루고 있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추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추종을 좀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2차 전지나 아니면은 휴대폰이나 이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술주들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섹터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원자재 그리고 해운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이쪽이 또 우리나라가 또 강하죠. 철강이나 이런 쪽이. 근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하려면 긴데 원래 중국 쪽에서 굉장히 싼 값으로 치킨 게임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또 중국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겠다고 이번에 양회에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거기에 또 인프라 투자까지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까지 가해지면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대형주들 그리고 지금 한 섹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재 얼마 전에 구리 그다음에 철강 심지어 곡물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그 원자재나 아니면 이제 철강 해운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철강, 해운 이런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역대급 돈풀기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경기부양 정책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이 금리 상승 이슈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 중 하나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 흐름이 지나치게 과할 경우 연준은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이제 사들이면서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시점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김수환 고수가 보고 계신 현재 시점 타이밍까지 고려한 핵심 유망주, 일단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예, 종목명은 페노션입니다. 네, 페노션은 현재 코스피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84위,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2.5% 정도 됩니다. 올해 예상 주당 순위 기준 PER은 18.42배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 3개월 고점은 7,150원입니다. 이러한 페노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이제 해운 쪽에 속하는 섹터죠. 지금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다소 무겁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좀 무겁지만, 그리고 그렇게 또 트레이딩용으로 재밌는 종목도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수급이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추세에 맞는 종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쿠팡 상장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디지털 화폐 같은 이 개별주들이 사실은 트레이딩하기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물리더라도 우상할 수 있는 기업을 매매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낫지 않나,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뭐 초보자든 아니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든 동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이제 하림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벌크 선사죠. 그래서 철광석이나 뭐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철광석과 각종 원자재의 활발한 교류를 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이 페노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년 대비 한 14%, 18% 각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백신 보급이라는 또 큰 테마가 하나가 있죠. 큰 이슈가 있는데, 그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번 연도에 5%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인 보복적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사는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외국인 기관, 연기금, 금투, 심지어 개인까지 지금 물량을 다 같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펜오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지금 사실 빠르지도 않죠. 그렇지만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정도에서라도 빨리 올라타실 분들은 펜오션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기죽 속 수혜가 기대되는 벌크 해운 업체인 페노션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가가 한 5,4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1,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